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오늘 최근에 제가 시장 저항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해 조금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조금 바빴습니다. 장중 한국경제TV에서 장중 공개 방송도 있었고 지금 다음에 책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인문학 서적만 하던 그런 데였었는데 거기서 일단은 뭐 책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회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올리는 거 조금 늦었는데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이 뭔지를 갖다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수익 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이전에 우리가 현금화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상승 아닙니다. 하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8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금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하락 추세 내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말씀부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제 하락으로 지금 진입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바람입니다. 전망이 아니고 바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은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박스 정도는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승으로의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죠. 상단에서 하단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해내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추세선을 끊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늘 시장이 오르다가 대표님 오늘 오르다가 시장이 갑자기 빠져서 너무 당황스러워요가 아니고 빠질 줄 알았죠. 여기 보시면은 딱 추세선에 부딪혀서 지금 오늘 깨지는 자리에 부딪혀서 지금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던데요. 중요한 부분은 또 기억을 한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중요한 부분은 3055포인트 할까요? 3051점 뭐 이래 버리면 사실 조금 애매한데 3055포인트 언저리로 일단 체크를 합시다. 3055포인트 정도로 제 눈이 막 돌아가고 있죠. 글자를 치고 싶은데 3055포인트 정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시장은 일단은 3250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3055포인트 3051에서 3055포인트를 돌파를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다시금 2900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더 크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2995포인트가 되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995포인트 2995포인트가 기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995포인트가 깨져서 못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시장은 2900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뭐 반등이 나오든 하는 흐름 자체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왜 조정을 받냐면 그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GDP의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GDP의 70%를 누가 차지를 하고 있냐 하면은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죠.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의 대부분은 뭐 석유화학이 되었던 아니면 반도체가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국이고요. 이건 한국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유튜브에만 노출입니다. 미국은 GDP 중에서 70%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비에 치중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철강석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비가 일단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익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할 것은 최근에 운송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상 운임도 오르고 있고 뭐 항공 운임도 오르고 있고 운임이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또 이제 어떻게 운송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쪽 제조업단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소비를 이게 제조업이 아닌 나라는 조금 얘기가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소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GDP 성장률 자체가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GDP 성장률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증시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관련된 한국은 지수가 못 오르고 미국은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찾아낼 수는 있겠죠. 오늘 제가 유튜브를 같이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한국 안에서도 그러면 제조업 관련된 부분은 일단 조금 애매하니까 이건 조금 피하고 이런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운송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있나요? 게임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게임주 요즘 잘 가죠. 그렇죠? 다 찍어드렸습니다. 게임주들 잘 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엔터주들 잘 가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재료를 만든다든지 운송료가 든다든지 운송료가 들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제조업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런 쪽도 일단은 괜찮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웹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OTT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카카오도 바닥 찍고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구분 자체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테이퍼링 얘기입니다. 그렇죠? 테이퍼링은 이제 뭐 됐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사실 요번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테이퍼링이 끝나야지 금리 인상 얘기를 할 텐데 테이퍼링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금리 인상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니까 2022년도 뭐 중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7월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테이퍼링이 11월 달 얘기하고 11월 달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12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면 7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누기를 해보면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금액 자체, 그 시장이 지금 풀고 있는 1조 2천억 달러 정도 지금 풀고 있는 부분을 7번으로 나눠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금의 이동 자체가 일단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금의 이동이 이머징 마켓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선진국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브라질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이제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역시 여기에 포함입니다. 전부 다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하죠. 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이 자금 이동 자체를 일부는 좀 제한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전에 금리 인상 한번 했죠. 11월 달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내년 2월 달에 아니면 상반기에도 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되는 경우에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돈이 유입되는 부분이 보통은 생기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좀 올려서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외국인들이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되게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자금 자체를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빠져나가게 노력을 하는 거지 안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기가 지금 1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4일 5일 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못하는 그러한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시장 안에서 차트만 보신다든지 아니면 내용만 보신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그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개를 동시에 해야지 돈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닥 시장도 같이 가도록 하죠.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국인들 수급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왜 외국인들 수급에서는 자유롭냐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거나 우리 시장을 팔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사야지 SK 하이닉스를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그냥 한국을 사는 거예요. 한국을 살 때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이제 KRX 1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삽니다. 이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사면 코스닥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영향이 조금 덜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길게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 이제 8월 6일 날 역시 현금을 좀 만들자라고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코스닥 시장의 추세 자체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추세가 꺼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뭐 시장 안에서 뭐 만 원짜리 책이 됐든 2만 원짜리 책이 됐든 주식책 기본서를 딱 사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추세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종목의 추세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추세가 깨지고 난 다음에 요거 나오는 게 되돌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당연히 되돌림이 깨질 때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파셨죠? 실질적으로 저희 방에서는 이때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금 비중 30%, 현금 비중 뭐 50%뭐 이러면서 계속 왔다가 최근에 다시금 좀 늘렸다가 주식 비중이 늘렸다가 다시 지금은 좀 줄여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거는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를 조금 더 자세히 꺼보도록 하죠. 빠지고 있는 추세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여기 만약에 그 내일이라도 미국 시장이 좋아서 미국 시장 좋으면 우리는 갭 상승할 거니까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바로 이게 흔들리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내일이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내일 무조건 고점이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고점이 될 가능성도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뜨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이 갭 상승해서 뜨면 바로 달라붙는 것보다는 조금 한 템포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요 색깔 자체가 이 캔들의 색깔 자체가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캔들의 색깔이 이렇게 될 건지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금 양대 시장 모두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항선 근처에 와 있다는 얘기는 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비올 가능성이 높으면 우산을 챙겨야 되죠.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산을 미리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하실 때 미리 쓰지는 않으니까 우산만 일단 준비를 해서 들고 갑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는 거고 비가 안 오면은 우산을 안 쓰는 거죠. 시장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수급이 약간 좀 묘해요. 오늘 외국인들도 사고 뭐 이래서 간만에 시장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일단 하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3,224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좋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1,561억 샀어요. 좋아요. 선물은 7,661계약 일단 샀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샀네요. 주식 선물도 사고 다 좋은데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방향성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샀는 건 코스피 시장이 위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산 거고 코스닥도 뭐 위로 간다라고 해서 산 거겠죠. 선물을 샀다는 얘기는 선물은 대부분 코스피에 걸려 있으니까 코스피가 위로 간다라고 했는 부분으로 산 거고 밑에 주식 선물도 지금 샀으니까 이것도 위로 간다라고 해서 산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 좋아요. 그렇죠? 다 좋은데
파생이 약간 좀 애매하죠. 파생은 지금 보면 양매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양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콜옵션 매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풋옵션 매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확장으로 벌어진다라고 일단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들 포지션이면 위로 우리 시장도 한 번은 내일은 한 번은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내일이 고점이 될지 고점이 되지 않을지는 또 내일 수급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그냥 좋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약간 긴장합니다. 저는 약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시장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강세 보이는 종목분들도 좀 많았는데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해드릴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많이 샀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연하죠. 오늘 많이 샀는 종목 일단 삼성전자 많이 샀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많이 샀다라고 했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사줬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 종목이 오늘 양봉이 뜨잖아요. 양봉이 만약에 떴다. 오늘 양봉이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는 오늘 양봉이 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뭐 그렇게 보이실 텐데 이 양봉이 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약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내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내에서 최근에 시장이 밀리다가 여기서 양봉이 뜬 건지 여기서 양봉이 뜬 건지 아니면은 양봉이 떠 있는 부분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반등을 일단 여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양봉이 뜬 건지 그렇죠? 둘이 다르죠. 여기서 양봉이 뜬 건지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체 추세 자체가 없이 패턴으로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패턴으로 모양을 보이다가 여기서 양봉이 뜨는 건지에 따라서는 좀 다를 거예요. 왜 다른 거냐면 만약에 많이 밀리다가 여기서 양봉 뜬 거면 오르다가 여기서 부딪혔다 깨지면 이건 팔아야 되죠. 그렇죠? 오르다가 부딪혔다 여기서 깨지면 이건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오르다가 계속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데서 양봉이 이렇게 떠서 올라가면은 이건 상승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봐야지 이렇게 될 거고 패턴에서 이렇게 양봉이 뜨는 경우에는 패턴 상단 부분에서는 부딪힐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어떤 패턴이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봉이 뜬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라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돈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 떴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뭐에서 양봉 뜬 겁니까?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중에서 지금 양봉이 뜬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지금 양봉 떴는 거에 흥분할 게 아니라 오르다가 여기서 부딪혀서 어떤 식의 형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양봉이 떴어요. 그럼 두산중공업은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양봉이 지금 떠 있는 상태잖아요. 다르죠? 이거하고 저거하고. 두산퓨어셀도 양봉이 떴어요. 두산퓨어셀이 양봉이 떴는데 두산퓨어셀 양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 안에 갇혀 있는 중에 지금 양봉이 뜬 거거든요. 얘는 패턴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 그냥 책에서 구슬이 서말이어야 돼요. 껴야 보배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해안 자체를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거 보고 시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그러죠. 두산퓨어셀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그 전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 부분에서 수소도 하나의 대안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물론 수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량의 수소를 한 번도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이 오늘은 특징주 말씀을 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어떤 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얘는 올라오다가 부딪혔다 깨지면 팔아야 되는 종목, 이 종목은 끌고 가야 되는 종목, 이 종목은 일단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종목, 그걸 갖다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슈가 떴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박스죠. 추세가 어떻게 하락으로 가다가 하락이 지금 멈추고 옆으로 가는 형태, 그렇죠? 위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 자체를 오늘 부분에 일단 돌파를 하면서 돌파하는 흐름 자체는 이중. 여기 이중은 어디에 대한 이중이죠? 이 하락에 대한 이중이죠. 전체에 대한 이중이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시장에서 좀 더 수익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승하십시오.